치매는 낫지 않습니다. 보호자분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바닥이 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차분했고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치매. 그 단어는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끝까지 간다는 뜻,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이상을 처음 느낀 건 그보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냄비를 불에 올려두고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웃고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반응을 보고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고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나잖아.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어제보다 더 심해진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점점 피로로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치매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룰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불완전한 진단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지금은 다들 알지만 그 당시에는 치매 진단이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문제도 치매로 오인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으니 사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게 편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제 일상을 잠식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질문을 되묻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참았지만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짜증을 아내에게 들키는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가 싫어졌습니다. 저 역시 여유가 없었습니다.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수입은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빠듯했고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내를 돌보며 나까지 무너지면 그땐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해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선택지가 떠올랐습니다. 전문시설, 요양병원, 전문가의 관리. 처음엔 그 생각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양병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제 마음은 조금 놓였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여기가 집보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입소 결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버림이 아니다. 치료다. 우리가 살기 위한 선택이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잠깐 치료만 받자. 당신을 위해서야. 아내는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풀어주고 침대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20년 뒤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갈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그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